프로 선수의 기록은 자신을 증명하는 데이터와 연봉과 이어집니다. 서로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유럽과 달리 손흥민의 행동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특히 외국에선 눈으로 보고도 손흥민의 행동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싱가포르전에서 특이한 행동을 보인 국가대표팀과 그중에 손흥민의 행동이 축구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손흥민의 인성이 다시 한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16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싱가포르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1차전을 치렀습니다. 영상 사도를 오가는 쌀쌀한 날씨에 비까지 내렸지만 경기장에는 64,381명의 많은 관중이 찾아 대표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모습이 화면에 담기며 함께 힘을 보탰는데요. 2026년 월드컵부터는 월드컵 48강 본선으로 확대되어 아시아 티켓이 8장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월드컵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더 올라갔기는 하지만 이것도 중국 시장을 의식하는 피파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로 꼽히며 8장이라면 많아 보이지만 AFC에는 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아세안이라는 5개 산하 연맹이 있고 여기에 속한 국가들을 모두 합치면 거진 50개에 육박하며 특히 한국은 조 1위로 확정 지을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리그와 국가대표를 소화하며 북중미 월드컵으로 향하는 기여정을 시작했고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 클린스만호는 현재까지 9경기를 치렀고 2023년 3월 24일 시작으로 콜롬비아와 치러진 클린스만호는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5경기까지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다가 사우디, 튀니지, 베트남을 차례로 격파하고 11월 16일 2026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월드컵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뗀 대표팀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와 같은 C조로 전력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싱가포르와 홈경기에서 한국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이재성이 완벽한 골을 장식했지만 VAR 없이 진행되다 보니 부심은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었고 노골로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니 오프사이드가 아닌 완벽한 온사이드였고 팬들은 분노했습니다. 수준 떨어지는 심판의 오심으로 대한민국은 골을 하나 잃은 것이며 모든 스포츠에서 오심은 혐오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오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없으니 계속해서 논란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기성은 0대0으로 끝날 것 같던 전반 44분 흐름을 깨는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황희찬은 후반 초반 추가골로 분위기 싸움을 이끌면서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손흥민, 황의조도 나란히 추가골을 터뜨리며 승리의 힘을 보태며 이강인은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한 크로스와 안정적인 돌파, 패스로 공격에서 활로를 열면서 조기성의 선제골을 도왔고 황희찬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싱가포르의 오른쪽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난달 튀니지, 베트남과 A매치 2연전에서 골을 기록했던 이강인은 A매치 3경기 연속골로 공격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튀니지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린 후 매경기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반 경기 흐름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전반전 모두 최소 3대0일 거란 예상과 달리 랭킹과 상대 전적에서 한국이 싱가포르를 압도하지만 일방적인 공세에도 골문을 여는 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반 막판 겨우 선제골을 기록했는데 한국은 24위, 싱가포르는 155위로 한참 아래에 있으며 경기 전까지 상대 전적에서도 21승 3무이패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조 2위 안에 들어야 3차 예선에 진출할 수 있고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총 18개국이 6개국씩 3개조로 나뉘어 치르는 3차 예선은 내년 9월부터 시작됩니다. 싱가포르와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클린스만호는 중국 원정을 떠나 이달 21일 중국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상대가 약체지만 돌다리로 두드리고 건넌다는 기조로 최정예 선발 라인업을 꾸린 것입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조기성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후반 4분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황희찬이 헤더로 연결해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오른쪽 측면을 무너뜨린 이강인의 돌파와 침착한 조기성의 크로스가 조화를 이뤘고 2대0에서 주장 손흥민이 자신의 시그니처 가마차기 슈팅으로 세 번째 골을 장식했는데 싱가포르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쐐기골이었습니다. 후반 18분 페널티 박스 밖에서 타이밍을 재던 손흥민은 왼발로 날카롭게 감아서 차 싱가포르의 골네트를 갈랐고 트레이드 마크인 세리머니를 남겼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3대0으로 앞서자 후반 20분 이기재 조규성, 이재성을 불러들이고 김진수, 황의조, 정우영을 투입하며 중국전을 대비했습니다. 후반 23분에는 황의조가 페널티킥으로 점수를 더 벌렸고 활발한 움직임으로 싱가포르 수비진을 흔들었던 이강인은 후반 40분 멋진 왼발 슛으로 5번째
골을 기록하며 대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의 행동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골욕심보단 시선을 분산시켜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고 찬스를 양보하는 등 자신의 스탯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선 계속해서 다른 선수들이 자신의 스탯을 위해 팀의 분위기를 망치는 행동이 나오지만 손흥민만큼은 팀을 위해 팀배팅하는 선수로 유명한데 그런 모습이 국가대표팀에서도 똑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황의조에게 양보하면서 축구 팬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같은 나이 동기인 황의조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하는 모습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신선했다는 모습입니다. 손흥민은 득점왕 시절 페널티킥 없이 23골을 기록하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으로 올라섰는데 손흥민의 슛 성공률은 27%로 살라의 17%보다 10% 앞서 있었으며 최고의 스타인 호날두의 16%, 해리케인의 13%를 훨씬 앞선 기록이었습니다. 페널티킥의 성공률은 리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70%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페널티킥에 약하다는 말로 키커로 나서지 않고 있지만 사실 이건 와전된 이야기입니다. 페널티킥의 부담감은 존재하겠지만 손흥민의 페널티킥 성공률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손흥민의 PK 시도 중에 클럽에서 3번 중에 2번 성공, 국가대표에서 6번 시도해서 4번을 넣으면서 70%의 다른 선수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주장을 맡으면서 토트넘과 국가대표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권위적이지 않은 경쟁 구도가 아닌 진짜 즐기면서 성적을 내는 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선후배 문화가 존재하고 나이로 서열이 정해지는 구도와 달리 해외는 주장단을 위주로 팀이 움직입니다. 나이와 별개로 국가대표와 토트넘에서 마청의 위치에 있지만 서로 친구처럼 잘 대해주는 손흥민의 행동이 더욱 주목받는 것이죠. 손흥민은 스포츠 탈장과 아나골절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부진함을 보였다고 말이 나옴에도 10골을 기록하면서 7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을 달성하기도 했고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스포츠 탈장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9개월가량 참았음에도 도저히 안 돼 수술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지난 시즌 11월 2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전에서 공중볼 다툼에서 찬셀 음벤바의 어깨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히며 쓰러졌고 무려 4군데 아나골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카타르 월드컵에 나서는 캡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 생명의 위험 부담이 큰 상황의 팀을 위해 헌신하는 손흥민의 행동이 또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몸 상태로 손흥민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월드컵 16강으로 이끌면서 대단한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만큼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진출과 토트넘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